윌버포스라는 걸출한 영국 정치인이 어떻게 노예무역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꿨는지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마케팅에서 의미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예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물론이고 영국, 미국에도 있었던 인류 역사의 부끄러운 측면이죠. 우리는 이 역사를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당시에는 노예를 부린다는 거 당연했습니다. 신분제 사회 당연했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기 싫다라는 거, 그리고 노예들이 도망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한 사회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당연한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노예제도가 어떻게 없어졌을까? 게다가 그 노예무역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노예무역을 없애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즉 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었을까? 자, 마케팅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인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예무역, 그리고 노예제도, 그리고 흑인을 마음대로 부린다는 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했었던 무역, 노예를 부린다든지 혹은 노예를 사고 판다든지 노예들이 만든 제품이 싸니까 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그만하는 거, 그만하게 만드는 거, 이거 바로 마케팅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때는 18세기 영국입니다. 노예무역은 당시 영국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노예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런던은. 연간 30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일을 했고, 이게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즉, 노예무역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사회적 제도였다는 거고,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노예무역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영국 퀘이커 교도들, 그리고 영국의 개신교의 도덕적 학살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인간, 신이 창조한 한 인간을 우리 맘대로 함부로 다루고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이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시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뭐 여성들의 인권이 더 많이 침해받는다든지,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이들의 인권은 침해받는다든지, 방정환 선생님이 바꿨듯이요. 이런 어떤 당연해 보이는 인간 사회에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각성이 처음으로 일어난 이후에, 그럼 문제는 이런 각성을 한 소수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어떻게 사회 전반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이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 그것을 한 것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윌버포스 동상인데, 여기에는 영국의 여왕이나 영국의 왕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유일한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인사를 할 정도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였나 한번 볼까 하는데요. Order. On the Home and Foreign Slave Trade Act, the unamended bill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hroughout the entire British Empire. Order. Order. On the Home and Foreign Slave Trade Act, the unamended bill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hroughout the entire British Empire. Nose to the left, 16. Eyes to the right, 283. I declare the bill of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o be passed.
noblesse oblige. What the bloody hell does that mean? Means my nobility obliges me to recognize the virtue of an exceptional commoner. When people speak of great men, they think of men like Napoleon, men of violence. Rarely do they think of peaceful men. But contrast the reception they'll receive when they return home from their battles. Napoleon will arrive in pomp and in power, a man who's achieved the very summit of earthly ambition. Yet his dreams will be haunted by the oppressions of war. William Wilberforce, however, returned to his family, lay his head on his pillow, and remember, the slave trade is no more. 바로 이러한 점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위대한 점인데요. 수십 년 동안 정치 캠페인을 벌여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꿨고, 그리고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영국 의원들의 인식을 바꿔서 무르익어가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노예 무역, 노예 제도를 실제로 폐지한 전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정치인이고 또 마케팅, 정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금에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영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28살의 젊은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당하게 외쳤는데요. 당시 시대 분위기는 노예 무역에 대한 금지를 주장을 하면 매국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어떤 빨갱이, 공산주의, 메카시즘이나 이런 빨갱이처럼 나라의 수입을 대부분 차지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해? 야, 너 완전 매국노네? 그러니까 엄청, 사실 이 주장도 어렵지만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은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바로 이런, 윌리엄 윌버포스의 도전이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그는 거대 정당, 양당제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정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죠. 자기 친구인 피트 총리가 제안을 해서 너 이제 우리 정부에 와서 일을 해라라고 하는데도 입각을 거부해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1807년에는 의회의 30% 이상을 독립된 정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양당 체제에서 자기만의 제3의 길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윌리엄 윌버포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또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런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해방법 입법을 위해 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사람들의 서명을 받은 긴 종이를 쫙 펼쳤어요. 비주얼적으로 충격을 주는 거죠. 그 당시 의원들에게. 왜 그러냐?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노예무역은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야. 이거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야. 근데 윌버포스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노예무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 싸움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퍼포먼스로 멋있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다이다이를 떠서 막 누구의 주장이 더 어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냐라고 했을 때 퍼포먼스로 맞섬으로써 더 인기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한 사람의 서명 칸을 남겨놔요. 그리고 그 서명을 당시 자기의 지지를 얻었던 외무장관이었던 폭스에게 그 자리에서 사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퍼포먼스입니다. 사람들의 서명을 쫙 보여주더니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무역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의 자리가 비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서명을 여기서 받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당시 최고 권력자에게 사인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지죠. 사실 반대파가. 그러다 보니까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유명한 배우가 이제 외무장관 역으로 나오는데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당시에는 공업을 통해서 국부가 창출되면서 점차 어떻게 보면은 노예 해방 법안의 외부 여건이 점차 변화했어요. 따라서 그냥 캠페인만으로 어떤 이런 퍼포먼스만으로 윌버포스가 모든 것을 바꿨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런 시대 변화와 맞물려 가면서 그의 캠페인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바뀌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807년에 노예 무역이 금지됐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그리고 30년, 약 25년이 지나서 노예가 드디어 해방되었죠. 영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국의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도 185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노예 해방하는 운동 혹은 입법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서 1862년 링컨이 그 유명한 노예 해방을 한 거죠. 링컨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잖아요. 그가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노예 해방을 이뤄낸 것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윌버포스가 이미 일으킨 그 파도를 미국에 잘 가지고 와서 성공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 여기에서 또 25년 정도가 지난 이후 가보개혁 1894년에 신분제가 철폐가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꾼 사람 윌버포스의 성공적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는 사례들이 좀 더 있어요. 노예무역을 금지하면서 설탕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시민들이 윌버포스의 이 노력에 동참하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노예에 의해서 생산된 설탕은 우리가 불매하자. 당시 기록을 보면은 심지어 아이들이 사탕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설탕을 안 먹었어요. 과자를 안 먹었어요. 왜? 이건 노예에 의해서 생산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 제품, 유기농 제품처럼 실제로 노예무역을 통하지 않은 우리는 좋은 착한 설탕입니다 라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따로 표기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인증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봐보시겠어요? 엘리자베스 헤릭이 만든 이런 그와 괴를 같이 했던 장치 상품들인데 여기 잘 보시면 노예 그 표시들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 Am I not a man and a brother? 나는 당신의 형제가 아닙니까? Am I not a woman and a sister? 나는 당신의 자매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흑인 노예들이 손을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의 인권도 역시 천부 인권 중요하다라는 천부 인권 사상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로고처럼 만들어서 브랜드처럼 이렇게 딱 박은 거고 그거로 이렇게 컵도 만들어지고 설탕 제품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 로고가 있는 것만 먹을 거야 해서 노예무역 프리 설탕, 노예무역 프리 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먹었던 거죠. 어때요? 2010년, 2020년 우리가 친환경 마케팅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개념 있는 소비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미 1800년대부터 이미 200년 전부터 시작됐었던 그런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East India Sugar not made by slaves 해서 동인도에서 난 설탕인데 이거는 노예로부터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진짜였는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는 엄밀한 검정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원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기업들이나 생산자들이 그런 제품으로 보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보면 사실은 우리들 소비자들의 행동은 소비자들의 투표라고 볼 수 있죠. 투표하는 행위나 제품을 사는 행위나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소비자주의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 마치 마케팅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vote choice, 선택을 위해 가지고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정당과 내가 얼마나 일치화되어 있는지, 그 정당을 좋아하는지겠죠. 그것이 장기적 영향을 주고, 단기적으로는 이슈, candidate image, party image, 즉 그 후보자의 이미지, 뭐 외모를 포함한 이미지, 그리고 그 정당의 이미지, 그 정당 이미지가 어떤지, 그리고 당시의 어떤 사회적 이슈가 무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치적 투표를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치학이나 투표라고 할 때 막 뭔가 우리가 어떤 다른 막 합리적인 상황을 예측하지만 사실은 마케팅에서 다루는 것처럼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카멜이라는 학자는 기존의 정치학에서 어떤 투표를 생각할 때 너무 비현실적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이미지라는 게 되게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이 이미지는 찾지도 않은 채 막 뭔가 다른 걸로 투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은 이미지에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5가지 마케팅 이론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정보. 두 번째, 신상품 도입. 세 번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선거운동 모니터링. 5번째, 정책 실행 마케팅. 무슨 얘기냐면, 그 정치인이 혹은 대통령이 이 5가지 단계에 걸친 마케팅적 접근을 잘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에서는 일단은 정보를 모아야 됩니다. 정보를 왜 모으느냐? 소비자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여기 보면 유권자들의 니즈가 어떤 게 더 급한지, 그리고 어떤 거는 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막 외치고 있는지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즉 마케팅 활동,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치면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포착하는 활동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 1단계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신제품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니즈에 기반해서 이 정치 상품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 정치 상품을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필요하고, 어떤 정당의 이미지가 필요하고, 어떤 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상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지나면 3단계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 전략, 또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뭘까요? 이런 전략이 잘 전달되는지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겠죠. 선거운동이 막 시작됐어요. 저를 믿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싹 다 갈아봅시다. 이제는 경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사회를 통합해야죠.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낼 때,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우리 전략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있는지,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후에는 이제 당선이 됐겠죠. 특정 사람이 당선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실현해야 되겠죠. 고객에게 서비스를 실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선거에서 뽑히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말 다 까먹었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약속했었던 서비스와 제품을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보면 5단계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1단계 시장 정보. 이때는 유권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지, 그리고 유권자의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별, 집단별, 혹은 정당별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필요하는지를 잘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드디어 이런 니즈에 대한 분석에 기반해서 어떤 집단에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까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겟팅에 따라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는 거죠. 정치 상품을 잘 제작하는 겁니다.
3단계에서는 이 정치 상품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 커뮤니케이션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겠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이 기반한 정책들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윌버포스의 노예무역 해방 사례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리고 뒤에 마케팅을 정치에 접목한 5단계를 한번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마케팅이 사람을 잘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잘 읽는 이 능력이 정치에서 잘 사회적인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